제 손에 아직 심사 결과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모아가지고 결과를 집약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각과 나머지 심사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네 편의 시를 모두 이제 이렇게 들어봤지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낭송한 연꽃이 었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그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국어 시간에 굉장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글자 있는 대로 틀리면 안 돼. 말하는 건 배우지도 않고 표기에만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말도 표기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말과 이 문자 표기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말이 먼저였고 문자는 그 말을 가장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수단으로서 문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문자 있는 대로 소리내서 읽으려고 여러분들은 고집을 핀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송을 할 때는 쓰여져 있는 글자를 그대로 정확하게 읽으면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쓰여져 있는 내용을 말이 되게 가장 우리말에 적합한 표현 방법을 찾아서 낭송했을 때 신앙송을 잘하는 거고, 글자 있는 대로 그대로 읽었어, 그러면 그건 앵무새나 또는 로버트입니다. 로버트. 신앙송가가 아닙니다. 예, 그런 점을 생각해서 시의 원문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 되게 소리내어 낭송해라.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신앙송의 목표는 말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말이 되게 하려면은 제대로 표준 발음을 하면은 말이 됩니다. 그런데 표준 발음을 무시하고 글자대로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 가장 많이 낭송한 연꽃이었다, 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이나 어디에도 찾아봐도 연꽃의 치읓 받침의 소리는 디귿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디귿 대표음이. 그래서 치작꽃아래, 여러분 알죠? 치작꽃아래. 그때 꽃하고 이응이 뒤에 가지만 디귿으로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치작꽃아래, 치작꽃아래. 다자로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논리대로 한다면 연꽃이었다, 이거는 치작꽃 차례 그래야 돼요. 거기서는 치작꽃 차례. 그 논리를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연꽃이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연꽃이었다. 왜? 꽃자 밑에 그 치읓이 디귿 발음이 나기 때문에 연꽃이었다.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한 표현인데, 그냥 연꽃이었다, 아 잘했어 이러더니, 근데 다 엉터리죠. 연꽃이었다, 치작꽃 아래, 치작꽃 차례,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처럼 치읓이 디귿으로 난다는 이걸 살려야지 신앙송가입니다. 신앙송 전문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심사할 때 연꽃이었다 이렇게 했다고 뭐 잘못된 거라 뭐 이렇게 해서 탈락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둘 다 맞는 걸로 연꽃이었다, 연꽃이었다. 그런데 연꽃이었다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한 70%가 연꽃이었다 이렇게 하고 한 30%가 연꽃이었다 이렇게 했어요. 연꽃이었다. 이거는 정말 엉터리. 이거는 체크 딱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부터 연꽃이었다라는 5글자를 다 붙여야 되는데 연꽃이었다 이거 엉터리입니다. 연꽃이었다 이게 다 하나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연꽃 띄우고 치었다 하면은 치었다가 뭐예요? 이게 차에 친 건가 뭔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띄우기 하나의 호흡마다 의미가 하나씩 해야 돼요. 그런데 의미도 없는 걸 갖다가 치었다 이거만 따로 이렇게 호흡으로 만들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꽃이었다 또는 연꽃이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가 전부 다 뭐가 많냐면 그가 많아요. 그 제일 첫 줄에 그 사람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그라는 게 영어에서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정관사, 더와 또 지시대명사 그 사람 했을 때 he, she 이렇게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똑같아요. 이게 그 띄우고 사람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이렇게 띄워버린 사람이 있고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용도를 모르고 헤매는 거예요. 이 그가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오늘 이제 소중한 거 하나 배웁시다. 앞에 어떠한 설명이 돼 있는데 그것은 했을 때 앞에 얘기한 걸 갖다가 전체 얘기를 다시 할 수 없으니까 그라는 걸로 대명사로 했을 때 그가 붙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족끼리 얘기할 때 이제 또 친구끼리 얘기할 때 내 남편을 얘기할 때 우리 남편을 그런 거보다는 우리 그 사람은 이러면 이제 알아듣잖아요. 그런 경우는 앞에 설명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 여자의 남편을 얘기하는구나. 금방 이해할 때는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을 보았는가 뭐 이렇게 해서 물에 빠지면 제일 먼저 건져줄 사람 있는가 뭐 하는 그런 거 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례를 들고 그 사람을 너는 가졌는가 했을 때 그때는 그 하고 띄워야 돼요. 왜? 앞에 이미 설명을 한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대명사 여기서는 대명사 정관사 더가 아니라 대명사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구분해서 이제 발음할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 띄우고 사람 이런 경우에는 띄우고 이런 경우에는 붙이고 이제 요령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그렇게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게 사람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게 몇 차례 얘기하는 거예요. 넓고 푸짐하고 대단하고 멀고 환하고 이런 건 전부 장어입니다. 넓은 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넓은 건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이걸 갖다가 단음으로 세상.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넓고 드넓고 한데 내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세자에 장음을 반드시 줘야 되는데 단음으로 내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고 세자를 짧게 해버리면은 아주 작은 동네에 사는 그게 돼버리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시인이 애써서 행을 갈랐어요. 행을 갈랐는데 행을 그냥 다 붙여버리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 많이 그랬어요. 예를 들면 눈빛 맑아 호수처럼 푸르고 고요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눈빛 맑아 호수처럼 푸르고 고요해서 두 줄을 그냥 한 줄처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시가 아니에요. 이건 문장 수필의 한 줄이 돼버려요. 시적인 맛을 살리기 위해서 시인은 행을 바꾼 겁니다. 눈빛 맑아 호수처럼. 독자에게 어떤가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눈빛이 맑아서 그래서 호수처럼, 예를 들면 호수처럼, 그러면은 이제 독자가 그때서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시는 여백의 미입니다. 그냥 소설이나 수필처럼 쭈르륵 그냥 막 문장으로 연결되면은 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가 되려면은 시간을 줘야 돼요. 눈빛 맑아 호수처럼 푸르고 고요해서 이렇게 좀 띄어쓰기를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는데 아침나절 연잎 위 이게 엉터리란 말이에요. 연잎하고 띄워서 위가 있어요. 이거는 연잎 위라는 어디라는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하나의 의미식을 만드는 건데 아침나절 언제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딱 쉬어야 돼. 하나의 요소면 하나에 띄어야 돼요. 의미가 아침나절 언제에 해당되니까 끊어요. 어디에 연잎이 세 글자를 다 읽어야 돼요. 세 글자를 다 어디에 라는 게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씩을 묶으면 되는데 연잎이 하면 피로 얘기해야 돼요. 입자의 피읍이 위로 가서 연잎이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연잎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호흡에 하나의 의미면은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낭송을 해야 됩니다. 이슬 방울 비읍으로 발음한 사람 엉터리입니다. 쌍비읍으로 이슬 빵울 이슬 빵울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시옷 앞에 글자가 그런 것이 붙으면은 뒤에는 된 소리가 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시옷 이 받침이 들어간 글자 다음에 오는 닷소리는 된 소리로 낸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슬 빵울 리을이 앞에 있기 때문에 빵자로 발음을 해줘요.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건데, 물 위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 다음에 띄우면 안 돼. 어디에라는 게 하나로 묶어줘요. 물 위로, 물 위로. 아까 연잎이 그것도 하나잖아요. 어디에 해당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물 위로 이거 붙여야 되는데, 물 위로 이렇게 띄우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리로, 무리로, 무자에다 리자에다 로자로 발음을 해줘야 돼요. 출렁 거린다. 거린다가 뭐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출렁이라는 게 붙어야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출렁거린다 이래야 되는데, 출렁 거린다 멋있게 한다고 이랬는데 이거 엉터리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글자에 연연하지 말고 말이 되게 하세요. 말이. 한국말로 쓴 시입니다. 이게 한국말을 제대로 해야지 글자에 연연하다가 한국말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한국말을 우리는 갈고 닦아야 됩니다. 글자보다는 말이 먼저입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자꾸 끝내라고 그래서 난리를 치는. 감사합니다.